자, 이번에는 집단에서 별칭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 별칭을 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별칭을 왜 짓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익명의 뒤에 숨으려고 한다, 이런 정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 거기에 참여하는 나름대로 인구통계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통계학적이라는 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인의 경우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집단에 들어올 때 같이 그 사람에게 다 묻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여러가지 속성들을 한꺼번에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상담, 특히 참만남 그룹 이런 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한 살만 차이가 나도 그냥 누구야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 형, 누구 언니, 누구 오빠, 누나 이렇게 불러야 되고, 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 사장님, 또는 누구 선생님, 또 같은 직장이면 누구 대리님, 누구 과장님, 이런 것들을 뒤에 붙여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업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데도 그 직업을 뒤에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서 정말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단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면요, 그 안에서 그러한 여러 사정과 상관없이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엇비슷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유사한 감정의 문제, 유사한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보편적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고 별칭을 짓고 그 별칭으로 서로를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죠. 별칭이란 말을 청소년들은 이제 아이디나 닉네임이란 말을 좀 더 익숙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어보자, 여기서 쓸 닉네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별칭을 만들 때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별칭을 만들려고 하면 살짝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자기가 들었던 별명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별명 중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만 좋아요 라고 바꿔놓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기대와 불안을 담아서 나의 기대를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이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한번 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이름, 원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본인이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장명소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준 이름일 것이고,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기대를 담아서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예전에 좀 말썽부린 친구들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름을 졌는데 쌍칼, 코피 이런 이름을 졌어요. 와,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회계 내내 쌍칼님, 코피님 이래야 되는 거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 물론 이름을 바꾸라고 했지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어색한 이름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집단을 시작하고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이름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동생이 막내라서 동생이 없어서 형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형이라는 이름을 지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전부 다 형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이름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거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거울 앞에 와서 자기 옷매무새를 좀 가다듬고 얼굴을 바라보죠. 그러면 거울에서 손이 쓱 나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거울은 맑게 비춰주기만 하면 되고 본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 매무새를 가다듬는 게 거울이 해주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거울이라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사실 저의 역할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온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저의 바람도 좀 이야기를 해요.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자체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거울의 그 미션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맑은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맑은 거울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별칭을 잘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시간을 더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은 구성원들이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별칭을 다 짓고 나면요,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전체 모든 사람의 별칭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룹에 따라서 한두 명이 손을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되면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 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했나요? 하고 많은 칭찬과 강화를 해줍니다. 한두 명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머뭇거리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서운해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외우는 건 원래 쉽지 않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한 명이 성공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사람이 성공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 별칭이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게 되죠. 별칭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그룹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서로 잘 알아서 별칭을 부르는 게 더 어색하고, 또 이 그룹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별칭을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별칭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좀 혼돈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그룹이나 시설에서 있는 친구들 보면 별칭이나 별칭 닉네임 이런 게 너무 여러 개여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별칭이 뭐였더라? 이런 걸 떠올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리고 특히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만들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진행을 하되,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것들이 이들의 실생활에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은 꼭 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별칭을 짓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도움이 되면 짓고, 짓게 되면 긍정적이고 괜찮은 이름으로 짓도록 하자.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별칭을 제가 거울이라고 주로 짓는 것처럼 뜻을 담아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의 초기에 우리 별칭을 만들고 소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